음,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포기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뭐가 필요할까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인내력. 인내력으로 그냥 답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이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려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제마다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방식은 문제마다 핵심을 이해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익히는 방법이 좋습니다. 흔히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봐서 어떤 적응을 잘 하려고 하면 참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이건 뭐 토익 검사와 비슷합니다. 이건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홀랜드 흥미 검사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흥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인터레스트와 프레퍼런스의 두 가지예요. 다 흥미라고 하는 뜻이죠. I prefer A to B 하면 나는 뭐보다 뭐를 좋아한다. prefer, interest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interest 다 흥미가 있죠. 있는데 4번 문제는 캘리포니아 사이콜로지컬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거는 사이콜로지컬 하면은 이게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거기에서 개발한 성격 도구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CPI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성격 검사고 흥미 검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인터레스와 프레퍼런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처음 볼 때는 난이도 같지만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두세 번 풀어보면은 안 틀립니다. 자, 29번입니다. 스트레스 예방 및 대처 방향으로 틀린 것은 자, 스트레스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앞에 그 이론과 상관없이 가치관을 전환해야 되겠죠.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A 성격 유형과 B 성격 유형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 중심적이니까 B 성격 유형이죠. 목표 지향적 초고속은 A죠. B에서 A로 바꾸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A는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방 예방을 한다. 안 받아야 되거든요. 취약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A는 맨날 AC 하니까 약하죠. 근데 B를 A로 바꾸는 건 거꾸로가 되겠죠. A를 B로 바꿔야 예방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앞서된 이론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취미, 오락을 통해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상식적입니다. 틀린 거는 이 표현이 왜 틀렸는가? B를 A로 바꾸면 안 됩니다. A를 B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0번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문제가 지금 뭐 가치 중심인가 특성요인 이론인가 사회학습 이론인가 직업 적응 이론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특성요인 이론은 앞에서 한번 했죠. 윌리엄슨의
그 특성 요인 이론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 보따리를 풀기는 못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나오면 이게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 이게 적응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직업에 내가 적응을 한다. 이 표현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미지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게 뒤에 반드시 이거는 필기 실기에 자주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세밀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이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미네소타 직업 가치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6개의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이 미네소타 직업 가치 질문지도 이게 직업 적응 이론에서 나옵니다. 이 이론이. 그러니까 미네소타 직업 가치 질문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발한 검사냐면은 직업 적응 이론가인 로키스터 데이비스라고 해서 부부학자입니다. 부부학자가 이렇게 만드는 검사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 있는가 하는 것은 로키스터와 데이비스 그 이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개 가치 요인이 이게 말이죠. 그전에는 실기에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6가지는 실기에 나오니까 항상 저는 실기라든가 이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제가 예상해 놓은 문제에서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이지가 편안하면 성자다. 아니면 성자는 이지가 편안하다. 이렇게 뭐냐면은 요것만 외워놔도 답은 찾기 쉬워요. 성자는 이지가 편안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죠. 물론 이는 이타심, 지는 지위, 편은 편안함, 안은 안정성. 나중에 실기 때는 이렇게 또 외워야 되겠 성취, 자율성 이렇게 돼요. 자, 답을 찾는 건 뭡니까? 이지가 편안하면은 성자다. 이렇게 되죠. 이지 편안. 이렇게 키워드 딱 되죠. 근데 권력은 없죠. 답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개 단어를 우리가 잘 맞추면은 성자는 뭐 이지가 편안하다. 아니면 이지가 편안하면 그게 성자다. 뭐 이렇게 답을 익히면 필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설명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또 이제 진도가 잘 나가네요. 3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선택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윌리엄슨의 어불모모. 자, 윌리엄슨 우리가 적을 때 이미지화하라고 했죠.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이론가다. 앞에 있던 거 복습합니다. 이거 내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아요. 예. 앞에 제가 열심히 같이 열정을 토했지만 처음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큰 영국에 집이 있고 어느 날 바깥에 보니까 불모무해서 불모지에 무가 자라네라고 해서 윌리엄슨의 진단 방법은 어리석은 선택, 그 다음에 불확실한 직업 선택, 모순된 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 이게 윌리엄슨의 직업 분류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누가 이것을 또 만들었냐면 크라이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라이티스의 분류 방식과 윌리엄슨의 분류 방식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두 개 다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직업 선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윌리엄슨 게 안 나오면은 크라이티스 게 나오고, 크라이티스 게 안 나오면 윌리엄슨,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됩니다. 나오는 게 뻔해요. 기본 몇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나 필기시험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러다 보면은 기본 60점 맞는 문제는 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하겠지만은 제가 진행을 하면은 전부 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게요. 자, 이게 윌리엄슨 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윌리엄슨 분류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자, 뭐가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다라고 했죠? 이때 윌리엄슨을 할 때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수준. 내가 가진 어떤 수준 이상을 직업 선택을 하거나, 나는 엄청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직장, 수준에 맞지 않을 때 윌리엄슨은 이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크라이티스는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 개별적으로 혹시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은 없겠지만,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론을 명확하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 강사가.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헷갈려버려. 이래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직업 상담소, 저는, 다른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담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하려고 들어봤는데, 인강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고생시켜서 자기들 따는 거는 이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내가 공부하면서 바로 책을 제가 만들어서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걸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이 동기가. 그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말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아주 복잡스럽게 설명을 하고 필요 없는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내 자랑병이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도전해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윌리엄스는 수준이 높든 낮든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크라이티스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첫째는, 요게 이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충족적이 있다. 불충족. 그 다음에 강압형이 있더라.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뭐냐면은,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윌리엄슨은 전부 다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하나로 표시했는데, 내 수준은 낮아요. 내 수준은 낮은데, 이 사람이 내 수준 이상을 요구할 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비현실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불충족형은 뭐냐면은, 제가 이 글씨를 이렇게 난립으로 썼지만 밑에 이런 요 초점에는 따박따박하게 써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불충족형은 내 실력은 많은데 이걸 써먹을 때 없는 낮은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아는 게 많은데 그걸 써먹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불충족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압형은 우리가 별도로 봐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한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이 억지로 너는 그걸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강압형. 그런데 적성이나 흥미는 있지만 둘 다 일치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이 모순된 선택과 비슷한 이런 그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모순. 둘 다 맞으면 흥미와 적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흥미에서 하나 있다라고 주변에 야, 너 그 직업을 가져.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강압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구분이, 지금 말한 요 구분이 뭐냐면 윌리엄슨과 크라이티스의 분류의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적응형이 있고 부적응형이 있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흥미와 적성이 일치되는 거예요. 모순된, 여기 어불모무에서 모순되지 않은, 즉 직업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으면은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부적응형은 뭘까요?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는 그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상담을 못합니다. 상담을 중지를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직업을 계속 적응하라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재다능이 있습니다. 다재다능이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직업을 선택을 잘 못합니다. 이게 다재다능. 그 다음에 뭐냐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직업 선택을 잘 못하는 스타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해서 요거를 자 뭐라고 했냐면은 요게 현실성이라고 현실성으로 분류를 했고 요거를 적응형으로 분류를 했고 요거를 결정형으로 요렇게 3개 크게 3개 세부적으로 셋둘 7개로 이렇게 분류한 것이 누구의 분류법이다? 이것이 크라이티스의 분류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요거 설명에. 처음에는 성이고, 그 다음에 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수준과 관련해서 수준은 낮은데 높은 걸 선택할 때 비현실형, 수준은 높은데 낮은 걸 선택할 때 중증형, 강압형, 이렇게 요 부분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자, 이번에 문제를 볼게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이에요. 수준보다 높으면은, 자, 요거는 윌리엄슨이 말하면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크라이티스로 말하면은 현실에 맞지 않죠.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비현실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요것을 초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윌리엄슨의 분류를 쓰면 안 되겠죠. 왜? 수준을 높다, 낮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크라이티스의 분류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적응된 거는 이거는 여기 나왔죠. 적응 성에 관한 것이고 우유보다는 결정성에 관한 것이고 강요된 것은 강압형에 해당됩니다. 자, 요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풀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다음 중 질문지법의 장점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 질문지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면접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아주 실기에는 반드시 나온 최초 분석법 또는 이걸 직무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게 뒤에 따로 아주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 중에 우리가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질문지법이 있고 면접법이 있습니다. 요 2가지는 서로 대비가 되니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딴 거는 놔놓고 일단 질문지법이 있고 면접법이 있어요. 질문지법은 우리가 설문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지. 이게 설문지. 그러면은 면접법은 어때요?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거죠. 질문지나 설문지는 설문지 나눠주고 자기가 체크해서 그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질문지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문지법은 만약에 질문이 20개가 있다 하면은 20개에 관한 정보만 알 수가 있겠죠. 거기 없는 걸 누가 나중에 여기 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질문한 내용만, 설문지 내용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질문지법이 아니고 면접법입니다. 처음에 물었는데 면접자가 좀 더 알고 싶다면 또 질문을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지법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된다? 면접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 질문지는 나눠주고 걷어주면 돼요. 아주. 자,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면 질문지, 설문지법 이렇게 바로 매치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 게 이 표현에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접하게 되거든요. 다수의 응답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라고 했는데 면접법은 하려면 시간과 비용 많이 들죠. 면접관도 돈 주고 모셔야 되고 면접하러 가려면 뭐 복장도 그 장소도 가야 되고 말이죠. 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지법에 해당이 되어 있고 다수의 응답자 참여할 수 있죠. 뭐 100명이도 500명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을 500명 참여한다면 회사 돈 그들 나죠.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수집은 그냥 용이 여기 있는 대로 수집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고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면접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1-34번입니다.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말이죠. 처음에 볼 때는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익히면 이건 안 틀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신뢰감 안 가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잘릴 거야. 안 가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다음에 안 잘리려면 많은 인원을 똑같은 100명이 해야 될 일을 50명 잘라냈어요. 제가 이 잘라냈다 이런 표현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나머지 50명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네? 그렇게 해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면서 거부한다. 거부 못하죠.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데 만족하여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몰입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답은 2번으로 기억해 주시면 다음에 나올 때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 특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조직 감축에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다 2번처럼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중에는 1, 3, 4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어떤 그 환경의 사람은 가장 우리가
특히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게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상담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도 1, 3, 4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있거든요.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거. 특성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비전형적이라고 하죠. 비전형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반응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네요. 자, 이 35번 문제는 비록 지금 27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처리를 하면 시간이 녹화 파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용어가 가장